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의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대한민국 외교부와 함께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 베팅하는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의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이후 인근 산악지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현지 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 산맥의 마운틴 하이 등 일부 지역에 2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상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교회의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선교 활성화의 미래의 지표로 지목되는 선교 관심자 교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한국선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2년도 단기 선교 활동은 2021년도에 비해 약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는 38개 단체에서 총 4,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도 29개 단체에서 총 641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그 변화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사정으로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는 2021년 2,707명에서 1,23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안이나 전염병, 비자 거절, 추방 등 사역지 환경으로 귀국한 선교사가 36.9%, 안식년, 건강, 국내 행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귀국한 비율은 63.1%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대한민국 외교부와 함께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물류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서는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국제개발 민간단체 협의회, 굿네이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총 2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정부 조달 구호 물품과 함께 튀르키예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된 구호 물품은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탑승한 군 수송기편에 도착해왔으며 하타이주 거주 지진 피해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긴급구호 대응단을 파견하고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이후 인근 산악지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현지 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 산맥의 마운틴 하이 등 일부 지역에 2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헐리우드 사인과 도심 야자수 너머로 보이는 생 게이브리얼 산맥은 거대한 설산으로 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24일 LA 카운티 일대에 겨울 폭풍에 따른 블리자드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LA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 베팅하는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중국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는 미국의 식품과 의류 업체들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신규 매장 3,000개를 열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햄버거 전문업체 맥도날드도 올해 중국에서 900개의 신규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스팸 제조사인 호멜도 상하이 외곽에 새 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 내 영업을 대폭 확장키로 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테파리스트와 의류업체 랄프 로렌도 중국에서 신규 매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 분위기는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은 올해 20살의 데니스 조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2시경 어번데일 지역 191번가에 위치한 주택에서 60살 모친인 조숙현 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아들이 체포된 것입니다. 용의자 데니스 조는 현재 살인 혐의 외에도 폭행과 호흡 방해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이 집안은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이었다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충격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의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 30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3조 8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말보다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세대 간 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밀레니얼 세대 중 상당수는 연봉 등에서도 불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경기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투자나 창업 등의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의 빚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교육과 양육비 부담 증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